연립방정식의 활용. 모든 단원의 활용 부분은 문장제 문제로서 수식이 없는 문장에서 수식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을 수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지수를 정해야 해요. 이 단원에서는 연립방정식 부분이므로 미지수를 x와 y 두 개로 정하죠. 미지수란 아직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수이기 때문에 마법사가 마술을 부리듯이 마치 하는 것처럼 x와 y로 두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미지수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해요. 연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끊어읽기를 잘하면 쉽게 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끊어읽기하는 부분에서 등호와 연결되기 때문에 등식으로 변환하기 쉬워져요.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 대하여 바로 방정식으로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중간에 매개체를 거쳐 이 매개체를 이용하면 식이 한결 쉽게 만들어져요. 즉, 표로 정리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면 표나 그림에서 미지수 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이 활용 부분의 가장 큰 핵심이 되므로 중요하겠죠. 연립방정식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유형은 자연수의 자리수에 대한 문제,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에 대한 문제, 동물의 다리 개수에 관한 문제, 가위바위보를 이용한 계단 오르기의 문제, 학생 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 원가와 정가에 대한 문제, 거리, 시간, 속력에 대한 문제, 일에 대한 문제,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 등과 같이 아주 다양한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나면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하여 풀고 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중등 수학에서 다루는 여러 단원의 활용 부분 중에서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활용의 중심에 있어요. 이번 개념 강의에서 다루는 유형의 기본 개념과 그 예제를 충분히 소화시킨다면 활용에 대한 자신감은 더욱더 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식을 세우기 전에 문제의 중요 포인트들을 파악하여 표나 그림으로 정리한 후 식을 세워 풀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이거나 어떠한 고난도의 문제에 상관없이 정리된 표나 그림을 통하여 보이지 않던 수식의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연수에 대한 문제. 먼저 자연수의 자릿수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면 처음 수의 10의 자리의 숫자를 x, 1의 자리의 숫자를 y라 하면 즉 10이 x개가 있고 1이 y개가 있다는 뜻이므로 처음 두 자리의 자연수는 10x 더하기 y가 됩니다. 이 처음 수를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서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되고 즉 10이 y개가 있고 1이 x개가 있다는 뜻이므로 바꾼 두 자리의 자연수는 10y 더하기 x가 됩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세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면 100이 x개, 12y개, 1이 z개이므로 따라서 100x 더하기 10y 더하기 z가 됩니다. 다음은 자연수의 목과 나머지에 대한 문제를 알아볼게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큰 수인 a는 나누는 수인 작은 수 b와 몫인 q를 곱하고 나머지 r은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고 이 식은 여러분들이 초등 수학에서 나눗셈의 검산식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 관계식은 아주 중요한데 특히 고등 수학의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초등 수학에서 잠시 다루다가 그리고 중등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다루지 않다가 다시 고등 수학에 올라가서는 다항식과 결합되어 복잡한 형태로 등장하므로 백신 예방주사를 맞듯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연습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이때 나머지 r에 대하여 알아보면
나머지 R이 양수이면 남는다는 뜻이고 R이 음수이면 모자란다는 뜻이 됩니다. 나머지가 남는다와 모자란다는 의미를 예를 들어보면 사탕이 23개가 있고 4명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때 사탕 23개를 4명에게 5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죠? 그래서 4 곱하기 5에 3을 더하면 되고 이번에는 사탕 23개를 4명에게 6개씩 나누어 주면 1개가 모자라죠? 그래서 4 곱하기 6에 1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플러스 3이면 3개가 남는다는 뜻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면 1개가 모자란다는 뜻이죠. 나머지가 양수이면 남는다, 음수이면 모자란다는 것을 이렇게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1인 두 자리의 자연수에서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5만큼 크다고 할 때 처음 수를 구하시오. 구하는 처음 수를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처음 수의 10의 자리의 숫자를 x, 1의 자리의 숫자를 y라 하면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가 됩니다.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1이므로 x 더하기 y는 11이 되고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처음 수의 x와 y의 자리를 바꾼 수는 10y 더하기 x가 되며 또한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주어 부에 해당하는 자리를 끊어서 이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바꾼 수인 10y 더하기 x는 처음 수의 3배보다 5만큼 크므로 3괄호 10x 더하기 y 괄호 더하기 5가 되고 이 두 식을 묶어주면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 29x 빼기 7y는 마이너스 5가 되고 미지수 y를 없애기 위하여 첫 번째 방정식의 양변에 7을 곱하면 다음과 같고 두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면 36x는 72이므로 따라서 x는 2가 됩니다. 방금 구한 x의 값을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y의 값은 9가 되므로 따라서 구하는 처음 두 자리의 자연수는 29가 됩니다. 예제. 합이 37인 두 자연수가 있을 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4이고 나머지가 2이다. 이때 두 수의 차는 얼마인가? 구하는 두 자연수를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두 자연수 중에서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 하면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x 더하기 y는 37이 되고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몫과 나머지의 관계로 등식을 세우면 나누는 작은 수와 몫을 곱하고 나머지는 더해야 하므로 x는 4y 더하기 2가 됩니다. 이 두 식을 묶어주면 연립방정식이 되고 두 번째 방정식의 형태가 대입법으로 풀기에 적당하므로 이를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4y 더하기 2 더하기 y는 37이 되고 이를 이항하여 정리하면 5y는 35이므로 따라서 y는 7이 되며 방금 구한 y의 값을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x의 값은 30이 됩니다. 즉, 두 자연수 중에서 큰 수는 30이고 작은 수는 7이 되지요. 따라서 구하는 두 자연수의 차는 30 빼기 7이므로 23이 됩니다.